4월 29일 KMA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들이 정부의 비급여 보고 의무화 강행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어제 서울과 인천, 강원도, 전남과 전북, 울산과 대전, 대구와 경북에서 해당 지역 의사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가 일제히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체들은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획일적인 저가 진료를 강제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환자 진료 내역을 국가기관이 수집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 대표들은 성명 발표 뒤 비급여 공개 전에 적정 수가 제시하라, 의료 쇼핑 유도하면 의료의 질 무너진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정부 정책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제 법안 소위를 열어 해당 법안의 심의를 연기하고 5월 임시국회 때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약사의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계속 심사키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동일한 성분의 다른 약으로 변경한 뒤 심평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의원들 간의 찬반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대체 조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이 있었던 반면에 오리지널 약과 복제약은 같은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한 약을 약사가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다음 달 5일부터 해외 출국할 경우 2주간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촉 면회도 허용됩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아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차질 없이 백신이 도입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300만 명 접종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화이자로부터 직접 구매한 백신은 어제 새벽에 25만 회분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화이자와 6,600만 회분을 계약했는데 지금까지 국내 도입된 백신은 총 200만 회분입니다. 한편 이필수 의협 회장 당선인은 내달 3일 회장 취임식 직후 보건복지부 차관 등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환자가 의사의 지시로 1인 병실을 사용했다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생체 간이식 수술을 받고 1인실에 입원한 환자가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했는데 건보공단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실인 1인실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27일 감염 위험성이 높아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1인실을 사용한 경우인 만큼 의료비 지원이 타당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해당 환자의 병실료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를 지급했고 과거 동일한 사례 79건에 대해서도 소급 지원했습니다. 내일자로 3년의 임기를 모두 마치는 의협 제40대 집행부가 마지막 상임이사회를 가졌습니다. 어제 오전 7시에 열린 151차 상임이사회에서 최대집 회장은 상임이사들과 자문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번 집행부가 의사회원의 정당한 권익,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일했다는 것을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대적 상황상 강한 투쟁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며 시간이 지나면 집행부의 성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삭발과 단식 투쟁, 수차례에 걸쳐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였으며 작년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맞서 전국의사 총파업을 이끌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